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일장공성 망골고, 중국어로는 이장공청 왕구구, 공을 씌우는 한 장수를 위해서 만명의 졸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뜻인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 공은 대장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그 대장으로 하여금 공을 씌우게 만들었던 수많은 병사들은 백골이 되어 벌판에 나뒹굴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록 아주 오래전 인류 역사 속의 그 왕후 장상들과 관련한 속담이긴 하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정말 한 명의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의 영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땀을 흘리며 희생하고 있습니까? 더도 말고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드루킹이 김경수 때문에 감방에 가고, 김경수가 다시 문재인 때문에 감방에 가 있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이들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방에 갔던 사람들이 결코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내가 왜 대신 죄를 덮어쓰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감방 가야지, 이러면서 모셨던 주군이 등에다가 칼을 박았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칼에 박혀서 한창 피가 흐르고 있는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렸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라도 어쨌든 살아서 성공한 왕후 장상들을 보면 그들의 죄는 그냥 일개의 경찰이나 검찰, 또는 그것이 설사 특검이라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단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국힘당에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이것은 100% 이재명 게이트라고 아주 단정해놓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특검을 하면 이재명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잡아낼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경찰과 검찰의 손에서 수사가 아무리 박차를 가해봐야 눈앞에 빤히 바라보이는 이재명이라는 이 몸통 앞에서도 계속 팔과 다리가 되어서 먼저 잘려나오게 될 곽상도 같은 크고 작은 도둑들만 더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또 단언합니다. 자,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팔 2개에 다리 2개라, 그러니까 한 서너 놈만 잡혀나오고 난 뒤에는 결국 몸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우리 국힘당 내에 만약 여기에 한 끼 연루된 곽상도가 먼저 나오고, 또 김상도가 나오고, 이어서 이상도까지 나왔다고 하자. 그러고 나면 결국 몸통인 너 이재명인들 어디로 도망가랴, 이런 시기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곽상도에서 오늘은 김상도나 아니면 내일에는 이상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윤상도가 나오잖아요. 물론 윤상도란 제가 비유해서 부른 가상의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보수파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전에 살았던 집도 그걸 얼마에 사갔다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한가운데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별 한자의 친누이라고 하잖아요. 글쎄, 매매 과정에서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재명 쪽에서는 바로 이 기사와 함께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또 다른 기사를 하나 쏟아냅니다. 윤석열과 그 김만배는 서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재명 쪽에서는 가능하면 연기를 피워서 국민들의 시선을 흐려놓고 그 연기 속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저하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해당하는 국민들이란 어쩌면 진보좌파 보수파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보다는 제3위 지대에서, 그러니까 중도에서 이들 양쪽을 지켜보며 도대체 어느 쪽이 말이 옳을까 하고 정말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중도의 국민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한창 그동안 자기들이 속해 있었던 이 양대 진영의 그 더러운 악취에 이제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려서 더는 이대로 배견할 수가 없어서 한창 탈출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다시 자기들이 진영 속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수작일 수도 있죠. 영화에서 그런 경우를 봤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영화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살인범이 사람을 죽여놓고는 의심하는 딸한테 계속 난 아니야 하고 딱 잡아댑니다. 때로는 펄쩍 뛰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난 아니야 하고 잡아댑니다. 그래서 딸이 결국 그 살인범인 아빠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살인범이 공소시효가 딱 끝나는 날이 되었을 때 그 아빠의 눈에 비키는 아주 이상야릇한 미소를 발견하는 그 딸이 놀라서 기절초풍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와 같은 현실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상도가 바로 며칠 전까지 우리 아들은 그냥 한 달에 250만원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면서
그 월급 받은 내역서까지 공개하면서 딱 잡아떼지 않고 어쨌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이미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 챙긴 사실이 국힘당 지도부에는 이미 제보가 들어왔다잖아요. 원내대표 김기현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곽상도와 함께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지금은 곽상도에 이어서 김상도나 이상도가 아닌 바로 윤상도가 또 터진 것입니다. 윤상도가 그 김만배의 친노예한테 집을 팔았던 매매 계약서까지 공개해가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리는 아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때 가격보다 비싸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싸게 팔았다고 아무리 잡아떼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재명의 편도 아니고 또 국힘당의 편도 아닌 제3지대 중도의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더니 결국 옳았던 것처럼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내가 바로 몸통이요 하고 고백까지 하다시피 했던 상태가 아닙니까? 그 대장동 개발 다 자기가 설계했다고, 그 성남시장 시설 가장 자랑하는 치석으로 간주해왔던, 그래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이 대장동 개발 특히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본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몸통으로 향하고 있는 수사가 계속 팔과 다리에서 멎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곽상도라는 팔, 또 윤상도라는 팔, 아직도 또 다리 두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두 개가 더 잡혀 나올 때까지 무슨 놈의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고 세우라 내오라 가노라면 바로 대선이 임박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특검이고 뭐고 모든 것이 올스탑입니다. 이재명 쪽에서 설사 그래 내가 몸통이 맞다 어쩔 거냐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달려들어도 그때 가면 더는 수사를 못합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특검이고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그냥 국민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가지고 심판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란 이 몸통을 지키고 있을, 그러니까 몸통을 대신해서 먼저 잘려나갈 자리를 기다리고 있을 팔과 다리가 그냥 팔 두 개에 다리 두 개뿐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팔 두 개에 다리 두 개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재명은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웬간한 정치인들, 제가 굳이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입 한번 맞춰보려다가, 그리고 춤추면서 사기절로 바지를 내렸다가, 또 그리고 취토록 술을 권하면서 은근슬쩍 가슴을 한번 만졌다가, 그게 다 들통이 나서 나중에는 판사표까지 불려나가서 얼마나 크게 곤욕을 치르곤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지난 총선 때 이미 다 정계에서 퇴출당했고 지금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이재명은 정말 불사조인 것입니다. 이재명에게는 그런 지저분한 사생활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일, 또 형수에게 퍼붓던 그 정말 글로 쓸 수가 없는 쌍욕, 거기에다가 여배우 김부성과의 불륜도 그렇습니다. 피해 당사자였던 친형은 이미 고인이 됐고 형수 욕설 관련 그 형수님은 아마 지금은 더는 언론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김부성과의 불륜, 그 불륜을 증명하는 그 이재명이 그 시기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아내 해경군 김씨까지도 그것이 한때 법적으로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그 역시 결국 이재명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산술에도 있듯이 음수의 음수는 더 큰 음수가 되지 않고 거꾸로 양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래서 생긴 공식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악재가 상존할 때는 그것이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재명을 절대 보통 사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정상인들처럼 팔 두 개에 다리 두 개인, 그래서 그 몸통을 지켜주고 있는, 또는 그 몸통을 대신하여 항상 잘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팔 두 개와 다리 두 개만 사라지고 나면 바로 몸통이 드러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빨리 특검하자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삼두육비와 같은 불사조입니다. 한마디로 머리 3개, 팔 6개, 아마 다리도 6개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설사 특검인들 대선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 이전까지 이재명의 몸통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의 운명은 결코 경찰이나 특검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중국어로 승저 위왕,败者为寇, 승자 위왕, 패자 위고 할 사람입니다. 즉 대선에서 이겨 왕이 되든지 아니면 대선에서 져서 역적이 되든지 그냥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왕이 되었든 아니면 역적이 되었든 결과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의 그물은 섬기긴 하지만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중국어로는天王会会수월 불어, 그냥 먼저 왕이 되어서 한 5년 동안만 좀 더 감방행을 연장할 뿐이지 임기를 마치고 나면 여전히 그 죗값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그 죄는
본주에다가 이자까지 더하게 될 것입니다. 더도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분도 대통령 되기 이전에 벌써 숱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지만 그래도 기업가 출신인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잘 살게 해주겠지 하는 그 기대 하나만 가지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이재명에게 걸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도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할 사생활이 좀 지저분해도, 그리고 그 주둥아리가 좀 더럽긴 해도, 뭐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지지자, 즉 자기 편만큼은 확실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아닌가. 거기다가 그래도 항상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무상으로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틀림없이 그런 기대와 희망이 섞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과연 그런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 논평에서 이미 중언부언했듯이 이재명의 그 무상표 포퓰리즘, 그 이면 속에는 일단 먼저 자기 배부터 채우고 보는 그 살찐 고기 덩어리도 뼈다귀도 다 자기들이 먼저 챙겨 먹고 남아도는 맨 국물만을 국민들 앞에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물에서도 좀 기름기 떠있는 쪽은 언젠가 사고가 날 일을 대비해서 자기들과는 반대의 진영에 있는 곽상도 같은 그런 가장 골치가 아픈 저격수들한테 미끼용으로 먼저 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끼용으로 자기들이 먼저 다 퍼먹고 난 뒤에 남아있는 맨 국물에 그 기름기 떠있는 쪽에 국물 한 그릇 값이 바로 저그만치 50억이나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경찰도 검찰도 특검도 모두 이재명을 못 잡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 몸통은 팔 2개 다리 2개인 정상인과 다릅니다. 머리 3개의 몸통도 3개입니다. 삼두육비와도 같은 정말 한국판 신서유기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나타 아니면 손오공과도 같은 한마디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진보좌파 국민들에게는 안중근이나 윤봉길에게만 먹는 그런 용미입니다. 물론 보수파 국민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이완용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역적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적이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이 영웅이 역적이 되느냐에 대한 판가름은 어쩔 수 없이 내년 대선 바로 그날에 국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 국민들이 중도의 국민들이고 제3지대의 국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 전체가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는 때 거기다 더해서 공정과 상식이 모조리 파괴되어버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통령은 만 명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해골더미를 딛고 올라선 윤석열같이 잔인한 영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 배와 자기 편밖에 모르는 이재명 같은 큰 도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첫째도 정직해야 하고 둘째도 정직해야 하고 나아가 셋째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기준을 정직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도 정직해야 하고 둘째도 정직해야 하고 나아가 셋째도 정직해야 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